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김건희 여사 오늘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나왔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영부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거긴 하지만 이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 구형과 비교하면 대폭 형이 줄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먼저 송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직 영부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 명품수수 등 김 여사의 3가지 혐의 가운데 명품수수만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비해 형량이 대폭 줄어든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통일교의 현안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김 여사가 샤넬 가방 등 약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통일교에서 추진하는 일, 업적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러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것은 피고인에게 청탁의 실현을 위하여 알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김 여사가 금품 전달과 관련해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면서도 통일교 측의 청탁 내용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해 실현시키려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선고에 대해 법리적,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는 왜 유죄가 선고됐을까요? 김 여사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자신을 지칭했었죠.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영부인 지위를 영리 수단으로 썼다.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치장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과 목걸이 수수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영부인의 지위를 언급했습니다.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과 연결성이 요구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김 여사가 특검에 출석하며 말했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고 꼬집은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국민에게 솔선수범을 보이진 못할 망정 반면교사가 돼선 안 된다고 꾸짖었습니다. 김 여사가 영부인 지위를 영리 추구해 잘못 썼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아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며 거미불로 화이불치라는 한자 성어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뒤늦게라도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자책,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자, 김 여사 그동안 샤넬백은 받았지만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끝까지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재판부 6천만 원대 이 그라프 목걸이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송진섭 기자가 이어갑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받은 명품백 등이 통일교의 현안 청탁 대가임을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를 위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그 지지를 받기 위하여 우리 정부의 ODA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윤영호가 기대하는 피고인의 알선 행위는 윤영호의 청탁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통일교를 돕도록 하는 행위였다고 보이는 점. 샤넬 가방 등이 의례적 선물이었다는 김 여사 측 주장을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김 여사 측이 수수 사실을 계속 부인해온 6,2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도 실제로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에서 전달을 부탁한 이 목걸이를 중간에서 가로챘을 가능성은 없다고 봤습니다. 3달이 되지 않은 시점인데 그 시점에 전성배가 영부인에게 전달될 물건을 가로채는
대담한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서 전성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습니다. 처남을 통해 목걸이를 전달받았으므로 이는 청탁에 대한 알선의 대가 및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샤넬백 수수도 부인해 오다가 전성배 씨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가방과 목걸이를 특검 측에 반납하자 입장을 바꿔 가방 수수 사실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하기로 하고 샤넬 가방 등에 대해서는 1,281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청탁성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한 김 여사의 행동이 전직 대통령 부부 1심 동시 유죄 선고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자, 유죄가 날 경우 가장 형량이 클 수도 있다고 봤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자신이 투자한 돈이 주가 조작에 쓰인다는 걸 알았더라도 무죄라고 봤는데요. 그 이유는 김호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0년. 윤석열 정부 검찰은 김 여사 조사 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는 돈만 댄 단순 투자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반면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참여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알면서도 용인했을 여지는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 조작에 직접 가담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전화통화 내용 등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스모킹건이라는 주장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피고인에게 시세 조종에 관하여 직접 알려준 바가 있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없어서 피고인이 시세 조종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다. 주가 조작범들이 수익을 나눌 때 김 여사를 배제한 정황도 무죄 근거로 봤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도 돈을 댄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는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무죄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오늘 선고를 반영해 항소심에선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전달받은 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건 인정이 됐는데 왜 무죄라고 본 건지 이기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한 여론조사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단 여론조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의뢰,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윤 전 대통령 부부 말고도 다른 정치인에게도 전달됐기 때문에 2억 7천만 원에 이르는 조사 비용이 김 여사 측 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총 58회의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 중 3번을 제외하곤 모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제공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상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보답으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는지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어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의심은 되지만 명 씨가 다른 여권 관계자들에게 계속 공천을 부탁하고 다닌 걸 보면 공천 약속은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선에 대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공천은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라고 했던 명 씨 발언도 과장이 심하고 망상적으로 보인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자, 오늘 법정에서 김 여사 표정은 어땠을까요? 자, 생중계로 진행이 됐는데 미동도 없이 선고 내용을 듣고 있던 김 여사. 판사의 질타엔 한숨을 쉬었고 무죄 판단 부분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교도관 2명에게 붙들린 채 법정에 들어오는 김건희 여사. 검은 정장에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입니다. 피고인석에 앉아 손을 모으고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고
재판부에 선고를 들었습니다. 재판부가 자신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설명하자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이 김 여사를 안심시키듯 손을 잡아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마침내 선고 전 자리에서 일어난 김 여사.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도 없이 재판부의 주문을 들었습니다. 일부 무죄 판결을 신문에 알릴지 의사를 묻자 변호인 쪽을 바라봤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 등에 공시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선고가 끝나자 김 여사는 재판부에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 퇴장했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선고 이후 구치소에서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의 15년 구형은 정치적 의도로 부풀려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구형량이 사실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대단히 과장돼 있었습니다. 국민들한테 나쁘게 인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구형을 한 것이고 항소할지는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네, 안기자 법조팀 최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헌정사 첫 전직 영부인 네. 실형 이런 걸 떠나서 워낙 오래된 건이고 의혹도 많다 보니까 관심이 아주 컸던 오늘 1심 판단인데 맞습니다. 일단요. 특검 구형에 비해서 너무 적은 1심이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에서 1년 8개월이 선고됐으니까 차이가 꽤 크죠. 우선 무죄가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였거든요. 권 전 회장 외에 다른 주가 조작범들도 대부분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 유죄가 인정이 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예견이 됐고 또 명태균 씨에게 이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기본 형량은 5년 이하거든요. 단순 합산을 하더라도 구형량대로 징역 15년이 나오기는 어렵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일단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네. 특검이 사실 유죄 입증에 가장 공을 들였던 걸로 보이는데 네. 뭐 특검 기소가 좀 무리했던 거예요? 오늘 판결을 보면은 이 특검의 기소가 조금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주가 조작의 공동 정범으로 기소를 했거든요. 하지만 재판부는 같이 주가 조작을 한 증거는 없고 돈을 댄 전주는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단순히 전주가 아니라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아내려고 했지만 실패한 셈입니다. 그러면 김 여사 이 주가 조작 혐의는 완전히 벗었다고 봐도 됩니까? 재판부는 일단은 무죄라고 선고를 하긴 했지만 주가 조작범이 아닌 방조범이 될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김 여사가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해 알고는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의심하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향후 2심에서 이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 혐의는 이제 검찰 특검 거쳐서 오랫동안 사실 수사한 건인데 네. 뭐예요? 그럼 김 여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만한 그런 상황인가요? 재판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 여사가 시세 조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면서 김 여사를 향해 꾸짖는 발언도 했거든요. 특히 이 김 여사가 시세 조정 세력에게 주식을 매도하며 수익금 40%를 약속한 사실이나 거래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녹음을 염려한다라고 말한 것들이 김 여사가 시세 조정 행위에 자기 돈이나 주식이 동원될 줄 알았을 여지가 있는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범죄 증명은 되지 않는다. 다만 주가 조작을 알고도 돈을 넣었다. 이렇게 의심은 거두지 않은 겁니다. 그동안은 계속 나는 몰랐다고 했는데 알았을 가능성은 오늘 1심 판사가 얘기를 한 그렇죠. 거고 예.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아주 시끌벅적했던 건인데 예. 무죄가 나왔어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부터 특검까지 시작은 명태균 나비 효과였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연결고리가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여론조사 계약을 하거나 지시를 주고받거나
비용을 대주지도 않았고 나아가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약속을 했다는 혐의까지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60회 가까운 무상 여론조사가 선거 기간 영업의 일환으로 명태균 씨가 스스로 한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어쨌건 김 여사는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잘못을 했다는 거죠. 그 실형 선고의 가장 결정적인 건 뭡니까? 바로 6천만 원이 넘는 이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이었습니다. 특검이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하면서 산정한 금품 수수 금액이 약 8,300만 원대인데 이 금액의 75%를 차지하는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김 여사는 안 받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청탁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오늘 판사가 뭐 여러 가지 뭐 고사성어 같은 것도 쓰면서 말을 하던데 예. 자 재판 시작하자마자 한 발언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고를 시작하자마자 우인성 부장판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형무 등급 그리고 추물이 불량이라는 말을 했는데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차별 없이 법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동시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뜻의 이 라틴어 용어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특검 구형량에 비해 선고량이 적다 보니 이 발언이 사실상 오늘 결과를 예고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당장 특검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 결과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직 1심이에요. 그저 끝난 게 아니니까 네. 2심 이후까지 좀 지켜보죠.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자, 제명이냐 아니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하루 뒤 내일 정해질 분위기입니다. 마침 두 사람이 오늘 나란히 등판했는데요. 한 전 대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결사하항전 의지를 보였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제명 권고가 내려진 뒤 2주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시사회에 참석하며 공개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저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꼭 해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빌어 제명되더라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믿고 계속 가겠습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을 과거 유신 독재를 비판하다 의원직에서 제명당한 김 전 대통령에 빗댄 겁니다. 한 전 대표 측은 제명이 확정되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거를 자행하는 정당으로 낙인찍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정치적, 법적 모든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반면 별도 세력화엔 선을 그었습니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제명되더라도 신당을 만들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영화를 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 전 대표가 김 전 대통령을 자신과 동치시키려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기자들 관심은 역시 내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할 거냐에 쏠렸는데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 사실상 내일 결정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최승현 기자입니다. 다소 수척한 얼굴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식 이후 13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장 대표는 농수산 도매시장을 찾아 물가를 점검했습니다. 양파 가격은?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이 고물가를 불러왔다고 꼬집었습니다. 계속해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당뇨 환자에게 설탕물만 먹이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기자들의 관심은 행사 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여부 답변에 쏠렸습니다. 장 대표는 절차를 강조하며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가 복귀에 서두른 건 한 전 대표 문제를 빨리 매듭 짓기 위한 행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재심 신청을 포함해 해명 기회를 줬지만 한 전 대표가 거부한 만큼 장 대표도 제명 결심을 굳힐 명분이 마련됐다며 제명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한 전 대표에겐 정권을 뺏기게 만든 책임이 따른다며 내일 장 대표가 제명을 결정할 게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특정인을 찍어내듯 제명하는 건 모두가 패배하는 길이라며 장동혁, 한동훈 두 사람은 오늘이라도 만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혜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손인혜 기자 나왔습니다. 드디어 내일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앞서 기사를 보니까 제명 쪽으로 가는 분위기네요. 네, 오늘 국민의힘 분위기 그야말로 폭풍 전야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올린 이 글이 많은 당내 의원들의 마음 같습니다. 오늘이라도 만나 터놓고 얘기해라. 두 사람 모두 패배로 가는 길이다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오랜만에 오늘 등판한 두 사람 발언은 강경했습니다. 장 대표 사실상 제명하겠다는 뜻 밝혔고요. 한 전 대표는 고개 숙이지 않겠다. 강대강 충돌입니다. 야, 아니 두 사람이요? 갈라지면 공멸이다 이런 말들 많이 주변에서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네, 양쪽 다 이미 강을 건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가 있는 한 나는 살 수 없다 이 정도입니다. 결국 힘 대 힘 대결 외에 타협은 없다는 건데요. 국민의힘 내에서 공존할 수 없고 내가 다 먹든지 다 잃든지 올 오 나띵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요. 장동혁 대표는 이미 당 대표잖아요. 사실 주변에서 제명만 시키지 말고 남겨만 놔라. 이게 이제 중도파들 요구인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장 대표 측근 인사의 이 말을 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만 빼고는 다 통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정도로 반감이 큽니다. 장 대표의 뿌리, 정체성 문제로 보는 건데요. 선거를 앞두고 중도로 가려면 지지층이 버텨줘야 하는데 한동훈을 안는 순간에 지지층 자체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결별해야 변화든 외연 확장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있어봤자 분란만 계속될 거니까 힘 있을 때 잘라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장 대표, 한 전 대표와 함께 정치 생활도 했었거든요. 그때 가까이에서 보면서 한동훈은 정치하면 안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다는 게 측근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까지 가지 않도록 뭔가 좀 설득하는 모습보다는 할 테면 해봐라 뭐 이런 식인 것 같거든요. 그건 또 왜 그래요? 네, 제가 같은 질문 던지면요. 한 전 대표 쪽에서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만약에 사과하고 단식장 갔으면 제명 안 했겠냐. 어차피 답정 너 제명은 정해진 답인데 고개 숙여서 해결될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스스로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건데요. 집회로 새가시하는 것도 그런 측면입니다. 친한계에서는요. 한 전 대표의 이 말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사이비 보수 대 진짜 보수라는 말을 했거든요. 내가 진짜 보수다. 장동혁 지도부와 한판 붙겠다는 말로 지금은 제명되지만 결국 누가 이기나 보자 의지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요. 제명이 되면 6월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대구 지역에 출마해서 누가 진짜 보수냐, 보수의 심장에서 선택 받아보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아, 이 두 사람 그 정도로 강경하군요. 근데 또 당내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어쨌건 지방선거 이길 수 있냐, 이게 이제 만류의 가장 큰 이유 같은데 어때요? 장 대표 쪽에서는요. 집안 싸움 끝내야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이나 PK에서는요. 강성층만으로 선거 치를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한 중진 의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장동혁, 한동훈 당에 들어온 지 기껏해야 2, 3년 됐으면서 당을 이리 흔들고 분탕질 치냐고요. 내일 제명이 되더라도 두 사람의 갈등은 끝이 아니라 2라운드 시작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잘 되었습니다. 내일 한번 지켜보죠. 하는 기자 손인혜 기자였습니다. 네, 느닷없이 관세를 다시 25%로 되돌리겠다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늘 한국과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 계속 압박하는 트럼프식 협상 전술인데요. 백악관과 통상수장도 한국 정부가 약속을 안 지켰다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하루 전 한국의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며 깜짝 발표했던 트럼프 대통령. 오늘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 측은 협상 약속을 이행하는데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통상수장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인터뷰에서 한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했지만 한국은 제 몫을 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법안은 통과시키지 못하고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새 법안만 도입했다고 한국 정부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미 공화당에선 관세 재인상 결정 배경으로 쿠팡 사태 언급도 나왔습니다.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의 공화당 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SNS와 함께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우리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왜 관세 재인상을 언급했을까 진짜 이유를 파악했는데요. 일각에서 제기된 쿠팡 사태 때문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파악한 자세한 이유 들어보시죠. 이상원 기자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원인이 쿠팡 압박 때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메시지가 나온 뒤에 저희들이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 나온 불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저희들로서는 내리고 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미국의 불만은 100% 입법 지연으로 보고 있다며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다는 미국 측 기대가 깔려 있다고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미 투자 속도가 나질 않자 압박용 행보라는 해석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답답함, 좌절감이 있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맞춰줄 순 없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대미 투자처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에 맞는 것만 검토할 수 있다며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사업은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만사 제쳐놓고 환율 관계없이 보낼 수는 없다며 환율 불안감이 발생하면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관세 재인상은 관보 작업을 거쳐야 진행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하겠다며 미국에 급파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러트닝 미 상무부 장관 만남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 압박이 미국 내부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민 단속 요원 총격 사건 등 정치적 위기 국면을 타개할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트럼프의 이번 기습 발언에 대해 사전에 별다른 언지를 받지 못한 한국을 두고 중국의 관영 매체는 물렁한 감에 비유했습니다. 만만한 상대란 건데요. 이 소식은 성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계열의 시사 논평 SNS 계정인 뉴탄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논평을 내놨습니다. 깜깜한 밤 기습 발표로 막 잠에서 깬 한국인들이 퍼렇게 질렸을 것이라며 붕괴의 날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신을 관세왕이라 부른 트럼프의 사진과 함께 미네소타주 총격 사건 등으로 내부 악재를 덮기 위한 이슈가 필요했다며 한국이 그 희생양이 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국을 물렁한 감, 즉 만만한 상대에 비유하며 다른 동맹과 EU를 겨냥해 한국을 본보기 삼아 일벌백계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즈도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조치로 한미 신뢰가 훼손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구시보 전 편집장이자 관변 논객 후시진은 거의 항복에 가까운 협정을 조금 늦게 입법화했다가 트럼프로부터 또 얻어맞았다며 무릎 꿇는 것조차 늦어서는 안 된다고 폄하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을 두고 중국 매체들이 한국을 약자로 규정한 논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6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주방까지 들어가 난동을 피웠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도 주먹을 들어 올리며 위협하다 현장에서 제압당했습니다. 홍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깃집에 혼자 앉아 있는 60대 남성. 비틀대며 소주병을 든 채 옆으로 넘어지고 식당 바닥엔 소주가 콸콸 쏟아집니다. 직원과 다른 손님이 일으켜보지만 이번엔 주방까지 들어가 여직원에게 시비를 겁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남성은 식당을 순순히 나서려 하지 않고 강제로 끌어내자 바닥에 아예 주저앉습니다.
경찰이 밖으로 나오라는 게 불만인 듯 주먹을 들어 보이고 외투까지 벗어던집니다. 결국 뒷수갑이 채워져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손님들한테 가려고 그러니까 계속 안 찍어보내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업무 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네, 이런 게 시민의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차량 앞바퀴에 여성의 다리가 끼이는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 주저없이 달려와 힘을 모았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마트에서 나온 여성이 허리를 숙이고 물건을 주워 담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오던 SUV가 여성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덮칩니다. 여성의 다리가 바퀴에 깔리자 시민들이 모여듭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차량을 들어 올리려 애씁니다. 차량이 쉽사리 들리지 않자 시민들이 더 모여듭니다. 모두가 힘을 합치자 차량이 들썩이기 시작하고 마침내 차량 앞부분이 들리면서 여성을 구출합니다. 시민들은 구급차가 올 때까지 여성을 보호하며 자리를 지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붙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드니까 쏙 들리더라고요. 일단 빨리 차를 들어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죠. 골절상을 입은 5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UV 운전자는 차 안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 여성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집니다. 시민들의 신속한 대응이 소중한 생명을 지켰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할머니에게 친한 척 접근하는 여성,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는데 왜 이랬을까요? 알고 보니 소매치기였습니다. 나이든 어르신의 시선을 돌린 뒤 태연하게 지갑을 꺼내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시장에 온 할머니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낸 뒤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여성이 할머니에게 말을 걸더니 뒤에서 앉습니다. 그런데 손은 할머니 옷 주머니에 가 있습니다. 할머니와 떨어진 여성의 손엔 아까 봤던 지갑이 들려 있습니다. 여성은 60대 A씨, 식재료를 사러 시장에 온 80대 할머니에게 접근해 지갑을 훔쳤습니다.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챙겼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며 주위를 분산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할머니 2, 3천 원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했답니다. 모르는 사람이 돈 빌려달라니까 할머니가 뭐 하는 거고 이러면서 모른 척 했다더라고요. 전통 시장에선 현금을 많이 쓴다는 점을 노린 건데 CCTV에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히면서 들통이 났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거동이 느린 노인을 상대로 소매치기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A씨를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은행 직원이 촬영한 돈다발 사진 보이스피싱 범에게 보내졌습니다. 이틀 연속 거액을 인출하러 온 고객을 수상히 여긴 직원이 경찰이 올 때까지 이렇게 일부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은행을 찾은 60대 남성이 불안한 듯 서성거립니다. 은행원이 상담실로 데려와 대화를 나누더니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보이스피싱범에게 속고 있다고 직감한 겁니다. 가지고 전날 그 지정 계좌로 2천만 원을 이미 송금하신 상태고 당일은 5천만 원을 또 추가로 현금으로 인출을 하시려고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거액을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피싱 조직원이 돈을 찾았냐며 독촉 전화를 걸어오자 은행원은 금고에서 현금 다발을 종이봉투에 담아 사진을 찍어 보냅니다. 계획대로 범행이 진행되는 것처럼 수거책을 안심시키려 한 겁니다.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접선 장소로 향하는 남성. 피싱 수거책이 돈을 건네받는 순간 잠복 중인 경찰이 덮칩니다. 돈을 받아가려 했던 20대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범죄에 연루된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검거를 도운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주고 수거책은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통일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오늘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돈을 받은 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윤 전 본부장을 면담시켜주는 등 통일교 영향력 확대를 도왔다며 죄가 명확함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꾸짖었습니다.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돈을 건넨 윤 전 본부장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선 한학자 총재 승인을 받고 실행했지만 수동적 이행이 아니라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며 책임이 무겁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설을 맞아 내일부터 정부가 지원금도 설 성수품도 풉니다.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최대 반값까지 싸진다는데요. 어떤 품목이 얼마나 싸지는지 우현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장을 보는 사람들. 진열된 과일과 야채들을 살펴봅니다. 다 비싼 것 같아요. 저녁에 한 7시나 8시 되면은 많이 세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그때 좀 사러 와요. 이런 걱정 덜어주겠다며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물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과, 소고기 등 설 성수품을 27만 톤 풀고 910억 원을 할인 지원에 투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고등어 등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배추나 무 등 농축산물은 최대 40%까지 할인됩니다. 명절이면 많이 찾는 대표적인 설 성수품 마른 멸치입니다. 내일부터 이곳에선 이 마른 멸치 한 박스가 40%가 할인돼 10,000원 이하로 팔립니다. 우리가 지금 고물가 시대라서 10%만 할인돼도 우리 사실은 어디가 가정주부는 줄 서거든요. 근데 내일부터 40에서 50 한다면 새벽부터 나와서라도 사죠. 단 유통업체별로 매주 1인당 한 번, 최대 2만 원까지만 할인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최근 가격이 높아진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수입 과일은 관세율을 낮춰 안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바가지 요금 단속과 설탕이나 밀가루 등에 대한 담합 조사도 병행해 가격 인상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김영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5월 9일이 아닌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기를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미리 집을 팔려면 그 안에 세입자도 있고 해서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한두 달 내에 발표할 내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생리대에 이어 또 다른 화두를 던졌습니다.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의료, 공공의료에 재투자하는 안.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지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 메시지를 통해 설탕이나 당류가 과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매기는 설탕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지역이나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는 겁니다. 시민들 생각은 어떨까요? 저는 좋다고 웰컴이라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국민들 전체 보건 증진이 되기 때문에 보건 비용이 줄는 거예요. 약간 규제를 주면 설탕을 섭취하는 양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영국이나 미국 등 120여 개 국가에선 설탕세를 도입했습니다.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제품을 사던가 소비를 할 때 저희가 더 많은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되니까 다양한 음식에 설탕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세를 매기기에는 너무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기준이 너무 모호할 것 같아서. 식품업계는 대상과 기준이 모호하고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난색을 표합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불장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정부가 서학개미들을 국내로 유인하기 위한 새 금융 상품을 꺼내들었는데요. 어떤 상품인지 오은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스피는 5,100선, 코스닥도 1,100선 마감으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사상 처음 16만 원을 넘겼습니다. 이같이 불장인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더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새 레버리지 ETF 상품을 꺼내들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주가 움직임을 배로 따라가는 상품인데 현재는 코스피 200처럼 지수와 연동된 상품만 가능합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개별 종목과도 연동된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16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오를 경우 수익은 약 6만 2천 원. 하지만 이 돈을 2배 레버리지 ETF에 투자했다면 수익은 12만 5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손실도 2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배 정도로 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이제 투자자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3배는 허용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서학개미들을 국내 증시로 돌아오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준다는 것 자체는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30일 시행령 등 개정에 착수해 올해 안에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네, 수능 마친 고3 학생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예전엔 휴식도 취하면서 대학 생활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요즘엔 임장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전월세 사기가 하도 많으니 자취방 계약할 때 사기당하지 않게 미리 대비하는 건데요. 김승희 기자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들어서는 앳된 얼굴들. 최근 수능 시험을 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사회로 나가기 전 구청에서 준비한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전세 가격하고 주택 가격이 차이가 없을 때는 전세 사기의 위험성이 너무 높습니다. 계약하면 위험한 집을 거르는 방법부터 익힙니다. 근저당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형태인데 법적으로 부채가 있다는 걸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전월세 매물로 나온 집을 직접 살펴보며 자취방으로 적합할지도 따져봅니다. 자취방을 구하는데 저희가 아직 어리니까 뭔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것들이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가면 좋을지. 집안을 살펴보며 방범창도 만져보고 수도시설 수압도 확인합니다. 가구를 들일 공간도 측정해봅니다. 교실에선 배우기 힘든 현장 지식입니다. 근저당? 그거 오늘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래서 오 이런 용어도 있었구나 하고. 곰팡이 보는 법을 몰랐는데 그 모서리 쪽 봐야 된다는 걸 알게 돼서 좀 좋았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은 10대에서 30대 사이 청년층입니다. 성행하는 전월세 사기가 어른이 되는 과정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네, 꿀벌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긴 이 벌, 뒤형벌이라는데요. 이 뒤형벌이 토마토나 가지 농가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꿀벌과는 어떻게 다른지 김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마토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안에 벌들이 날아다니며 이곳에서 저곳으로 꽃 가루를 옮깁니다. 꿀벌같이 생겼지만 길이가 3mm 정도 더 크고 털의 무늬가 뚜렷한 뒤형벌입니다. 꽃봉우리가 깊숙하고 꿀이 적은 토마토 등 가지과 작물 재배에 주로 투입되는데 혀가 길고 꿀을 적게 먹는 습성 때문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뒤형벌이 수족률이 되게 좋아요. 이게 더위에도 좀 강하고 추위에도 강하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또 잘 돌아다니고. 꿀벌은 햇볕이 쨍쨍할 때 활동성이 높아지지만 뒤형벌은 그늘진 곳에서도 잘 움직입니다. 또 꿀벌은 15도 이상에서 활동하지만 뒤형벌은 5도의 저온에서도 가능해 온도 변화에 잘 적응합니다. 추운 봄 같은 경우는 꿀벌보다는 뒤형벌이 훨씬 이런 이제 화분매개 서비스나 이 농업에서 활용도가 좋은 편이죠. 뒤형벌은 실내 사육도 가능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합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뒤형벌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연간 1,800억 원 수준으로
K 뒤형벌로 브랜드화해 올 상반기 베트남, 카자흐스탄 수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네, 아마존이 혁신으로 내세웠던 무인 매장, 계산대도 직원도 없는 미래형 매장으로 주목받았지만 결국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7년 만에 전격 철수하게 된 배경은 뭔지 장호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원도 계산대도 없이 물건을 고르고 그대로 나오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무인 마트. 직원 대신 카메라 수십여 개가 도난을 감지하는 혁신으로 불렸던 아마존의 무인 마트입니다. 지난 2018년 전 세계 최초로 무인 마트를 선보인 지 7년 만에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Why is it closed? 먼 거리에서 온 시민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You gotta be kidding me. I came on a busway over here, man. 비용 절감 측면에서 무인 마트를 내세웠지만 원격 근무자가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한다는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카메라와 센서 등 무인 마트에 설치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아마존 측도 대규모 확장이 필요한 적절한 경제 모델을 구축하지 못했다고 실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것도 원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소비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고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의존도는 늘어나고 매출 감소와 수익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아마존 무인마트를 벤치마킹해 국내에 등장했던 무인마트들도 현재는 수익성 문제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아마존은 이번 주 대규모 인력 감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유엔사가 통일부와 일부 여권이 추진 중인 DMZ 입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뜻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정전협정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겠다는 건가? 엄청난 여파를 초래할 거라고요. 이 대체 어떤 내용인지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군사령부가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일명 DMZ법이 정전협정과 상충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유엔사 관계자는 오늘 국방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 DMZ법은 유엔군 사령관의 출입 결정 권한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며 통제는 못하게 하면서 모든 책임만 지우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유엔사가 통제합니다. 통일부는 평화적인 목적의 DMZ 출입 허가 권한은 한국 정부가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맞서왔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를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사의 허락을 받고 비군사적 평화적 이용에 관해서 제재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DMZ법까지 발의하자 유엔사가 직접 반박에 나선 겁니다. 유엔사 관계자는 DMZ법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향후 엄청난 여파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부녀가 방사포 사격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최고 존엄 부녀까지 뜬 이후 이 신기술을 도입해서 GPS 교란도 또 장애물도 피해서 목표물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공개한 대구경 방사포입니다. 5개 발사관을 포함해 외형상 지난달 공개한 방사포와 큰 차이가 없지만 북한은 어떤 간섭도 무시할 수 있는 자치 정밀 유도 비행 체계가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PS 교란 같은 방해 전력을 무력화할 신기술이 탑재됐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러시아의 군용 GPS를 지원받아서 탑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GPS는 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전 경험을 토대로 해서 북한은 시험 발사한 4발의 방사포탄이 358.5km 떨어진 해상 표적을 강타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에서 쏘면 수도권도 사정거리로 들어가는 거리인데 소수점 단위까지 공개하며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발사 현장에 등장했습니다. 주애가 최고 지도자인 아버지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나란히 걷거나 주애는 의자에 앉아있고 김 위원장이 서 있는 이례적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주애를 향해 뭔가 설명하는 듯한 모습도 공개됐는데 후계자 수업의 일환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폭설에 목숨 걸고 선거운동한다. 다카이치 총리의 의회 해산으로 다음 달 8일 총선을 치르게 된 일본에서 이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길래 그럴까요? 도쿄 송찬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선거용 승합차가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눈길을 아슬아슬하게 달리고 바닥에 놓은 선거 피켓은 눈에 반쯤 파묻히고 후보자는 펑펑 쏟아지는 눈을 맞으며 인터뷰합니다. 선거 포스터를 붙이려고 게시판에 다가가려면 눈을 파내면서 가야 할 정도입니다. 다음 달 8일 중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의 선거운동 모습입니다. 한겨울인 1월에 중의원이 해산된 건 36년 만으로 명분 없는 선거라고 비판해온 야당에선 폭설 선거까지 더해져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도命がけです。なんでこんな時期にやるんかね。 일본 북부 아오모리에선 누적 적설량이 4m를 넘기고 홋카이도엔 기록적 폭설이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선 현장 이동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여당인 자민당 소속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등도 선거운동 현장에 눈이 쌓인 모습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투표율 자체가 낮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南路を歩きながら投票所に行く私は民主主義の精神が分かってない選挙だと思います. 앞서 다카이치 총리도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폭설 지역 주민 여러분에겐 송구스럽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일본 대학 입시철과 겹치면서 현지에선 선거 소음으로 인한 피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동맹국 간 갈등이 깊어지는 사이 중국을 찾는 서방 정상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최대 우방인 영국의 총리가 8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 서우드공항에 도착한 영국 국적 항공기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스타머 총리가 오늘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찾았습니다. 지난 2018년 테레사 메이 당시 총리의 방중 이후 8년 만입니다. 当前国际形势变乱交织，中英作为联合国安理会的常任理事国，双方保持沟通，加强合作。 양국 관계는 지난 2019년 홍콩 인권 논란 등으로 한동안 냉각됐지만 최근 영국 정부가 런던 한복판에 초대형 중국 대사관 신축 계획을 승인하는 등 급진전 분위기입니다. 拟与英方签署贸易投资合作方面成果文件，力争打造中英经贸合作的新增长点。 로이터 통신은 이번 방중을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졌다며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총리로서는 8년여 만에 중국을 찾았습니다. 캐나다와 영국 총리의 방중에 이어 독일 총리도 다음 달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에 나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동맹국 간 갈등이 커지면서 서방 정상들의 중국행이 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루바니아에서 차량과 트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에는 축구 경기를 보러 가던 팬들이 타고 있었는데 7명이 숨지고 3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왕복 2차로 도로를 달리는 검은색 승합차. 추월을 시도하는 듯 중앙선을 넘더니 마주오던 빨간색 트럭과 정면 충돌합니다. 차량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고 도로 위에는 차량 파편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루마니아의 한 도로에서 난 사고 당시 영상입니다. 사고 차량에는 그리스 프로축구팀 파오크를 응원하기 위해 프랑스로 향하던 팬 1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3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형형색색 안장을 찬 쌍봉 낙타들이 질서정연하게 행진합니다. 군견들은 군복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늠름하게 걷습니다. 검은 독수리는 군인 손 위에 앉아 날개를 퍼덕입니다. 현지 시각 그제 인도에서 열린 대규모 열병식에 동물 부대가 등장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쌍봉 낙타와 조랑말은 차량이나 헬기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수송 임무를 맡았고 군견은 침투와 폭발물 탐지를 수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호텔 객실 천장에서 폭포수 같은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바닥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지난 25일 중국 광둥성의 한 호텔에서 투숙객이 천장 스프링클러에 옷을 걸며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했습니다. 중국에선 비슷한 사고가 잇따라 천장에 옷을 걸지 말라는 안내 문구를 적어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북극 한기가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더 강한 추위가 몰려오는데요. 잠시 뒤 밤 9시부터 한파특보가 더 확대 강화됩니다. 차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내일 중부를 중심으로 강추위 보이겠습니다. 서울 아침 영하 11도, 청주 영하 9도에 그치겠고요. 한낮에도 서울 영하 2도에 그치겠고 체감 영하 6도까지 떨어집니다. 춘천도 영하 1도로 낮에도 영하권입니다. 맑은 날들이 이어지며 대기 건조도 심각한데요. 동해안의 산불 위기경보는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됐습니다. 처음으로 1월에 경계경보가 내려진 만큼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